여기 단어는 단위 계산을 좀 잘해야 돼. 단위 계산. 단위 계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화학에서 원자량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원자량이라고 하면 딱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원자의 뭔가 개수 같은 그런 느낌. 맞죠? 원자의 개수 같은 느낌. 근데 여기서는 개수라는 개념이 아니라 질량이야. 알겠지? 물론 원자는 질량을 재기에는 너무 작아. 원자가 뭐 1g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잴까? 원자 한 개당 질량을 어떻게 잴까? 힘들지 했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냐? 이렇게 재는 거야. 질량수가 10위짜리 탄소가 있었어. 탄소는 우리가 과학자들이 질량수라는 값 자체가 10이다 라고 딱 밝혀졌단 말이야. 12라는 숫자. 그람도 아니야. 저기선 단위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원자들은 과학자가 밝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 질량수가 10위짜리인 탄소를 가지고 상대적인 질량을 재자는 얘기예요. 내가 질량을 10위짜리 알고 있으니까 저울로 재가지고 다른 원자도 질량수를 한번 체크해볼까? 라는 게 이제 원자량의 탄생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 탄소 원자 한 개를 올려놨고요. 같은 질량이 이 H, 수소 원자가 12개가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러면 우리는 얘가 질량수가 10위짜리를 알았으니까 얘는 토탈 값이 10이라는 거를 알아낸 거야. 맞지? 그러니까 저울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 12개가 10이라는 질량수라고 한다면 수소 원자 량 1개짜리는 질량수가 몇인 거야? 1인 거지. 맞지? 그래서 수소 원자량은 우리가 몇으로 하자? 1로 하자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원자량을 계산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원자량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누구 기준? 탄소 기준. 알겠죠? 누구 기준? 탄소 기준. 그럼 나중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탄소 기준에는 니네가 앞으로 화학 인생을 살아올 때 이 모든 원자량에 대한 값을 다 알려줄 텐데, 그러면 실제로 문제 나올 때는 탄소 원자량 기준이 아니라 다른 원자량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량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게 문제로 나올 거란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런 문제가 나와. 그래서 중요한 건 어쨌든 니네가 앞으로 모든 원자에 대한 원자량의 값을 알려주거나 주어지거나 외웠거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누구 기준이다? 탄소 기준이다. 알겠죠? 탄소 기준이다. 탄소를 가지고 판단한 거니까. 아시겠죠? 자, 여기도 볼게요. 탄소 원자 몇 개? 4개. 근데 한 개당 10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48이라는 질량수가 된 거죠. 맞죠? 그럼 얘도 48이라는 질량수가 됐겠죠. 근데 산소 원자는 몇 개? 3개에 48이니까 한 개당이면 나누기를 하면은 산소 원자량은 16이다 라는 걸 상대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이거 잘 보세요. 많이 외워질 거예요. 물론 다 주어질 거야. 문제 풀 때 밑에 단, 수소의 원자량은 1로 계산하고 산소 원자량 16으로 계산하고 다 나와 있을 건데 아마 많이 풀다 보면 암기가 될 거야. 자연스럽게. 아시겠죠? 자, 그 원자량을 사용하는 까닭은 여기서 말 그대로 쌤이 말한 대로 질량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몇인지도 모르겠어. 0.000000 몇 정도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좀 불가능해. 너무 작아서. 과학에서는 수치가 너무 작으면 사용을 못해. 사용을 할 수가 없어. 오케이? 절대 사용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인 거야.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야, 절대적으로 하면 되잖아. 쟤네 질량 갖고 있으니까. 근데 왜 절대적인 질량으로 왜 안 해? 라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 거야. 너무 작아서 상대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라고. 알겠지? 좀 내가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세세하게 오지선대 나올 수 있어서. 자, 그러면 나머지 원자량도 있을 거 아니냐. 탄소를 가지고 한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 기준으로 질량을 잽니다 라고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라면 여기는 다른 원소들을 우리가 다 써준 거죠. 수소 1, 탄소 12, 얘는 단 10이겠지.
질소 14, 산소 16, 나트륨 24, 염소 35.5.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주어질 거라고. 밑에 단 해놓고 주어져. 알겠죠? 자, 이번엔 분자량과 화학식량이야. 자, 말이 참 어렵죠? 너네가 여기서 또 헷갈려 합니다. 자, 되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쌤이 예전에 말한 적 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봐봐요. 니네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아시죠? 자, 공유결합을 하는 거를 보통 분자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야 분자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온결합하는 걸 분자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말해요. 화합물. 오케이? 이온결합 화합물. 말이 더럽게 길죠?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온결합하는 거를 분자라고 말하면 틀려. 니네가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박혀있는 게 뭐냐면 원자가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어떤 이상한 미지의 세계의 어떤 것들을 전부 분자라고 말을 해. 그게 특징이야. 애들이 보통 이것도 분자예요. 이것도 분자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것도 분자예요, 선생님. 다 분자라고 말해. 왠 줄 알아? 원자가 2개가 뭉쳐있고 원자가 2개 붙어있고 원자가 2개 붙어있고 원자가 2개 붙어있고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다 니네가 머릿속에 분자라고 외워. 절대 아니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분자로 말을 할 것이냐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말을 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는 얘기.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뭐냐? 분자량, 화학식량. 자, 볼게요. 분자량이라는 것은 니네가 알고 있는 원자량의 개수와 오케이? 개수와 종류들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학식량도 똑같아. 원자량의 종류와 개수의 총합이야. 무슨 말이냐면 원자들이 결합한 상태의 총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원자들이 결합한 상태의 총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왜 얘도 총질량이고 얘도 총질량인데 왜 이름이 다를까? 방금 쌤이 말했던 것처럼 공유결합하는 걸 분자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결합하는 걸 이온결합 화합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분자량인 것은 어떤 걸 대상으로 한다? 말 그대로 공유결합하는 분자를 대상으로 하는 총합이고 화학식량은 이온결합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총합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니네가 이런 거지 한마디로 야 NaCl 분자량 구해봐 이러면 틀리다고. NaCl은 화학식량을 구해봐 라고 하는 게 맞아. 알겠지? 말이 달라 말이. 이게 참 너네들이 헷갈려하는 건데 결국엔 쟤랑 똑같은 거야. 총 질량은 같은 거야. 같은 이야기야. 의미적으로 봤을 때. 근데 대상자가 달라. 타겟이 다르다고. 알겠어? 쟤는 분자가 타겟이고 얘는 이온결합을 하는 녀석이 타겟이야. 알겠지? 그냥 마구잡이로 말하면 안 돼. 자, 그래서 봐봐. 그림만 보더라도 공유결합하고 있고 이온결합하고 있는 녀석이잖아. 알겠죠? 결국 이거 2개가 똑같다 다르다? 완벽하게 똑같아. 걱정하지 마.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이라는 것은 수소 2개에다가 산소 하나입니다. 자, 산소 1개짜리 원자량은 16이고요. 수소 1개짜리 원자량은 1입니다. 그럼 얘는 2가 되겠죠? 그럼 2개 더하면 몇입니까? 18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물의 분자량은 18이구나. 자, 그러면 밑에랑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NaC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사실 실질적으로는 얘가 한 개, 얘가 한 개는 아니야. 맞지? 실질적으로는 존나 많아. 한두 개가 아니야. 뭐 100개, 100개인지 200개, 200개인지 1000개, 1000개인지 소금의 사이즈에 따라서 부르는 게 다를까. 맞지?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나트륨의 원자량이 23이고요. 염수의 원자량이 이거라면요. 그러면 얘가 10개 붙어 있으면 230이라는 원자량이 분자량이래. 화학식량이 될 텐데 그럼 얘는 몇 개인지 알아야지 곱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차피
이온 결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대 몇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화학식량 계산하더라도 야 1대1로 결합하고 있어. 그러면 얘 하나짜리로 생각하고 하나짜리로 생각해서 하나짜리에 대한 합으로 쓰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죠?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너네가 많이 헷갈려하는 거고 이게 사실은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지만 타겟이 달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를 뿐이다. 알겠죠? 학교생들이 막 예를 들어서 물인데 막 화학식량 이렇게 말하면 뭐 딴지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진짜. 알겠죠? 자 이번에는 몰 개념을 좀 할 건데 몰은 좀 많이 중요하다. 몰은 너무 중요하다. 자 몰은요 묶음단위에요. 묶음단위. 니네 뭐 연필 12 요즘 12개 12개가 한다 쓰냐? 몇 개가 한다 쓰냐? 하여튼 뭐 한다 쓰라는 개념이 있잖아. 맞지? 그리고 뭐 묶음 단위로 하는 그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걸 몰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필 12개 그러면 몰이라는 거는 쉽게 설명하면 원자 개수의 묶음 단위예요. 이해갔습니까? 원자 개수의 묶음 단위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필 한 다스라고 얘기합시다. 한 다스는 연필이 몇 개입니까? 12개라고 그냥 할게요. 요즘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12개가 한 다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러면 1몰이라는 거는 원자 개수가 한 묶음이 있다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연필이 12개가 한 다스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얘는 원자 개수가 몇 개가 한 묶음 한 몰짜리냐 이게 지금 궁금한 거지. 오케이? 그 원자가 몇 개짜리가 1몰이냐면 외우세요. 외우셔야 돼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6.02 10의 23제곱 개수가 1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다시 적어볼까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이 개수 있죠? 요거 개수라고 해. 이거 개수가 졸라 많아. 알겠지? 겁나 많아. 겁나 많다고. 이게 우리가 1몰입니다 라고 이제 앞으로 말을 할 거야. 연필 12개가 한다스입니다 말을 하는 것처럼 야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가 있으면 그건 1몰짜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만약에 야 그럼 2몰은 몇 개야?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거야. 여기다 곱하는 게 아니라 2를 곱하면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야 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네는 내가 알려주는 대로 단위 계산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단위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단위 이걸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6.02 곱하기 10의 23 개수 퍼몰 외우세요. 퍼몰. 자 이거를 단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모 분자를 쪼개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야 1몰에 대한 원자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수야 라고 이거를 단위를 좀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어요? 이걸 쌤은 개퍼몰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1몰에 대한 원자의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수입니다. 라는 걸 외워주세요. 알겠죠? 이거 반드시 동그라미 친 거 암기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뒤에 단위 계산을 할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역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고정값이라서 니네가 지지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 알겠어? 전혀 상관없어. 역수도 괜찮아. 알겠지? 좋습니다. 요거를 암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아보가드로 과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이거는 요 입자개수 있잖아. 요 입자개수를 아보가드로라는 과학자가 밝혀낸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아보가도 수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밟아. 물질의 종류에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기체든, 액체든, 그리고 뭐 물이든, 뭐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몰당이 알겠어요? 분자로 말을 하든, 분자하고 원자가 섞여있든 아무 상관없어. 그냥 몰당이야. 몰당. 몰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계산법 자체가 몰로 바꿨다가 다 퍼져. 다 몰로 거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뒤에서 알려주긴 할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종류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몰수만 알기만 하면 개수 나와 안 나와? 무조건 나오는 거 알겠지? 몰수 알면 개수가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입자의 양, 몰수가 바로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야,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는 계산해봐. 몇 개야? 졸라 많지? 엄청 많지 않아? 그럼 그 많은 개수를 어떻게 계산할 거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마치 어떤 느낌이야? 너무 큰 숫자라서 작은 숫자로 이렇게 축소한 거야. 1이라고 해서. 너무 크니까 입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뭐 이런 유리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몇 개겠어? 존나 많겠지. 그거를 몰수로 표현하는 게 숫자가 좀 작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니야? 야, 연필이 뭐 이거는 말이 안 되긴 한데 이렇게 써버리면 연필 몇 개나 모아낼 거야? 이것이 해서 만 단위, 뭐 천 단위, 만 단위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 20경이요? 20경까지 가나? 아무튼 말하기 그지 같잖아. 맞잖아. 너무 그지 같아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야 12개의 한다스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순간 야 이거는 얘도 물론 말하기 좀 거시기 한데 다스야 라고 말을 해주면 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숫자, 부르고자 하는 숫자를 좀 축소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묶음 단위 쓰는 거예요. 매우 작고 가볍고 너무 적어서 매우 많은 수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묶음 단위 사용이 좀 편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됐죠? 자,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몰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앞전에 말했던 거는 몰하고 개수라는 그 아보가드로 수의 관계를 좀 설명한 거고, 이번에는 몰하고 질량을 얘기를 할 거야. 선생님 여기 질량이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앞에서 배웠던 원자량 있죠? 그 원자량 자체를 질량으로 생각을 하고 그람수를 붙이면 상관없습니다.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 뒤에 g을 붙인 값과 똑같다. 무슨 말이냐면 니네가 앞전에 했던 원자량에다가 그 g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알겠죠? 자, 보게 되면은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여? 분자 보이시죠? 자, 수소는 원자량이 1짜리니까 2개가 있으니까 얘는 2에다가 16이니까 18이야. 그래서 그 물의 분자의 1몰의 질량은 18g이구나.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의 잘 봐. 얘 지금 뭐야? 얘 분자량이라고 말을 안 하고 화학식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화학식량이 58.5거든. 얘는 1몰의 질량이 58.5g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자량과 화학식량 있잖아. 총 원자량의 그 개수를 다 더한 거. 그거에다가 g수 붙이면 분자량의 g수, 화학식량의 g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얘네들 g수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자, 얘는 기준이 몇 몰이야? 1몰 기준이야, 1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몰질량이라고 말을 해요. 몰질량이라고 말을 합니다. 1몰당 질량. 다시. 1몰당 질량. 내가 자꾸 당을 왜 자꾸 강조하냐면 그 당이 과학에서 당이란 얘기는 단위로 보면은 분모가 당이야. 당이 분모라고. 니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몰당 질량. 그 다음에 몰에 대한 질량. 뭐 이런 거 있잖아. 몰당 질량, 모모에 대한 질량 했을 때
요 몰이라는 녀석 있잖아. 얘가 분모라고. 분모. 그 나머지 질량은 분자. 그래서 이거를 보통 니네가 표현할 때 이걸 약간 기울여서 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미터 퍼 세크 기억나? 속도지, 속도. 자, 이거를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크분의 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동거리 미터, 그 다음에 이게 시간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게 속도라는 그 계산이라면 시간분의 이동거리라는 속도의 계산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계산을 알면 자연스럽게 공식이 나온다고. 단위만 알면. 단위가 이거야. 이게 단위라고 해. 그램 퍼 몰. 이걸 몰당 질량, 몰 질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봐봐. 그대로 나오잖아. 선생님 말하는 거. 그램 퍼 뭐야? 1몰에 대한 질량이야. 1몰에 대한 질량이야. 저기서 말하는 수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써있잖아. 야, 몰 질량이 50이야 라고 말하면 니네 머릿속에 1몰에 50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2몰이면 100g인 거고 3몰이면 150g인 거고 이렇게 그냥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의미를 조금 자꾸 해석을 좀 해줘야 돼요. 이제 몰과 질량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per 몰이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이거랑 지금 이거랑 똑같단 말이야. 몰이라는 건 분모당 기준으로서 얘기해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알면 진짜 편하게 구해요. 잘 봐요. 자, 물 분자가 54g인데 이게 몇 몰이에요? 질문하고 있거든 지금. 맞아? 그러면 니네는 그람수 알고 있고 몰수를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그람과 몰에 대한 관계식의 단위를 찾아야 돼. 그게 몰 질량이죠. 맞지? 자, 요놈 있죠? 얘네 몰 질량을 계산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분자량을 계산하자는 얘기야. 몰 질량이 분자량이야. 계산하는 게. 자, 수소는 1자리가 2개 있으니까 2에다가 얘 16자리 더하기 때문에 18이야. 그러면 얘는 1몰당 18g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8g per 몰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맞죠?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를 분수로 바꿔주는 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 이거 분수로 바꿨다. 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역수에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내가 궁금한 건 몰이 궁금하지 않니? 야, 몇 몰이지? 이게 궁금해. 맞지?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그람과 몰을 봤을 때 내가 궁금한 게 몰이라고 한다면 분자로 와야 되는 게 아니야? 몰이 분자로 와야 돼. 맞아? 틀려? 얘 근데 몰이 분자에 있어요? 분모에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역수를 취한다고. 알겠어? 내가 궁금한 건 다 분자로 와야 돼요. 그래서 18g 분의 1몰입니다 라고 역수를 취해 주신 다음에 대신에 누구를 없애야 돼? 그람 없애야겠지? 알려준 그람 몇 g이야? 54g. 그걸 곱하면 그람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18분의 1 54를 곱하면 5를 붙여서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몰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3몰이야 이거. 이런 식으로 계산해. 물론 직관적으로 계산을 하는 애들도 있어. 생각보다 많아. 근데 좆대. 내가 장담하면 좆된다고 진짜. 나중에 이게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저렇게 심플하게 안 나와. 이해감? 자, 이번에는 얘가 또 뭔 헛짓거리 했냐면 몰하고 부피의 관계를 했어. 몰하고 부피. 그러면 우리 앞에서 1몰이 입자가 몇 개지? 라고 했었고 1몰이 분자량 하게 되면 몰질량이지 이런 걸 했다면 이번에는 야 1몰이면 부피가 몇이지? 라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부피가 몇이 1몰짜리냐 기체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이건 기체를 확인해 줘야 돼. 괜히 막 몰 부피 안다고 해서 기체도 아닌 것을 기체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고체나 액체는 아니고 얘는 기체만 해당됩니다. 아시겠죠? 보게 되면은 중요한 게 있어. 기체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체든 다 하려면 온도와 압력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진행을 해야 돼. 근데 어차피 문제 나오더라도 몰 부피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온도와 압력이 다 같아야지 쓰지.
마치 이런 거야. 니네 물리에서 어떤 역학적 에너지나 이런 물리량을 계산하려면 항상 밑에 써 있는 게 뭐야?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맞습니까? 똑같은 거야. 얘도 몰 부피를 쓰려면 온도와 압력은 같다는 전제 하에서 진행하는 거라 사실 난 저거 신경도 안 써. 어차피 같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기체라는 얘기는 어떤 기체든 상관없다. 기체라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봐봐. 같은 수의 분자라는 말은 뭐냐면 아보가드로 수가 똑같다는 얘기고 몰수가 똑같다는 얘기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는 같은 수의 몰수가 들어가 있다. 부피가 똑같으면 같은 몰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빌어먹을 1몰이라는 놈이 몇 부피인데 이게 궁금한 거잖아. 맞지? 그게 몇이냐면 22.4리터입니다. 그러면 단위로 만들어 볼까요? 1몰당 22.4리터니까 22.4리터 퍼 몰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단위 계산을 위해서라면 1몰당 22.4리터입니다 라는 몰부피라고 하죠. 위에 질량이 붙으면 몰질량. 오케이? 아보가드로 수 붙으면 그냥 일반적인 1몰당 아보가드로 수 개수.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야 50리터가 있어. 야 이거 몇 몰이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궁금한 건 몰수인데 분모에 있네. 어떻게 합니까? 역수를 취해줍니다. 아시겠죠? 내가 궁금한 거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리터가 사라지고 원하는 몰수라는 단위가 나와요. 그럼 계산은 22.4 분의 50몰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처럼 밑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봐봐 무슨 공식처럼 야 나누면 돼. 이걸 외울 거야 또? 앞에랑 뭐가 달라? 단위 계산하는 건데 나는 이거 공식 외우려고 한 적 없다. 절대 외우는 거 아니야. 단위로 생각하자 이 말이야. 지금 이거는 세 가지 관계했습니다. 몰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개수, 아보가드로 수, 그 다음에 그람수, 그 다음 질량이죠. 그람수, 그 다음에 부피. 요 세 가지 있어. 세 가지. 입자수, 질량, 기체, 부피. 요 세 가지 관계를 다 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수소, 산소, 이산탄소, 암모니아가 전부 다 몇 몰이야? 1몰로 고정값을 해줬어. 니네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여기 막 몇 몰 해놓고 빈칸 뚫어놓고 가나다 뭐예요? 이렇게 아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나올 거예요.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자, 1몰이기 때문에 분자수 개수는 1몰당 아보가드로 수 그대로 똑같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수. 원자수는 그거야. 얘 원자 몇 개예요? 2개. 자, 근데 조심해야 돼. 2몰이라고 말을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봐봐. 이 1몰 있지? 1몰이 요 분자가 1몰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좀 훈련을 해야 돼. 이렇게 돼 써 있어.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할까? 이걸로 갈게. 이거는 분자 1몰이라는 얘기 알겠어? 야, 물 분자 1몰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수소 원자는 몇 몰일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1이지 1 곱하기 2라고 보시면 돼요. 분배 법칙이. 아, 2몰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산소 원자는 몇 몰 있어요? 1몰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해? 이제 개수를 할 거잖아. 뭐 곱해?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는 거야. 1몰당 아보가드로 수가 있을 테니까.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시면 개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자, 다시 한번 연습. 이거 빨리 돼야 돼. 분자가 몇 몰 있대? 2몰. 그럼 수소 원자는 몇 몰 있는 거야? 4몰 있는 거고, 산소 원자 몇 몰 있는 거야? 2몰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아보가드로 수 하면 개수가 나오겠지? 여기다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 하면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 분자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원자의 몰수가 몇인가요? 이렇게 질문도 해. 그럼 뭐 하면 돼? 각자 계산해서 더하면 돼.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수소 원자 몰수는 4몰이고, 이해갔습니까?
산소 원자 몰수는 1몰이니까 총 원자의 몰수는 몇 몰이다? 5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모든 원자의 몰수를 질문할 수도 있다고요. 이해가시죠? 아마 얘가 그거 같은데? 모든 원자의 몰수?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어차피 곱하는 건 똑같고 더하는 건 나중에 일이니까 2개, 1개니까 총 몇 개야? 3개지. 3 곱하기 2를 하면 되는 거. 알겠어요? 이게 참 짜증나는 게 이게 좀 섞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본적인 것만 나오니까 숫자 바꾸면 애들이 하나도 못 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여태껏 계속 해왔던 분자의 몰수를 알려줬다는 거는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개수에다가 그걸 몰수를 곱해야 전체 원자의 몰수가 나오는 거 알겠지? 반드시야. 무조건이야. 각자 질문한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개수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끝났고 얘도 다 끝났어. 얘는 2개로 구성되어 있고 2개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 곱했고 3 곱했고 2 곱했고 2 곱한 거야. 알겠어? 왜? 전체 원자 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알겠어? 몰수로 먼저 만들었다가 개수로 바꾸는 거야. 알겠지? 쟤는 몰수로 만들었다가 개수로 만드는 거야. 이게 몰수야. 2몰, 2몰, 3몰, 4몰, 개수 곱해야 나온다. 알겠죠?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표. 단위도 하나도 안 적어놔 있고. 근데 애들 하나도 모르지. 자, 이제 질량이 궁금한 거야. 질량. 오케이? 자, 질량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g, 얘는 32, 얘는 44, 얘는 17. 자, 이것도 존나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런지 알아? 이거 1몰당 질량인데 그딴 말 하나도 안 적어놨잖아. 이제 그냥 질량 아니야. 1몰에 대한 질량이야. 알겠어? 몰 질량 얘기 쓴 거야. 이거 지금 몰 질량. 그리고 얘는 다 1몰이지. 그리고 심지어 다 기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피는 다 20.4, 22.4, 22.4 이렇게 고정값 한 거야 지금. 이거 표 하나가 엄청난 중요한 건데 진짜 짜증나는 게 단위 하나도 안 적었어. 그러니까 지금 짜증나는 거야 지금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시겠죠? 밑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야 몰수를 뽑으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돼? 뭐 그딴 얘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공식처럼 써놨잖아. 이걸 왜 이렇게 써? 봐봐. 이거 뭐야? 저거 밑에 쓰면은 얘가 뭔 뜻이냐면 몰분의 개수 아니냐? 맞지? 네. 입자수니까 1분의 개수 아니냐? 번분수로서 탁 몰 나오잖아. 단위가 절에서 계산하면 되는 거 알겠어? 두 번째 한번 해볼까? 밑에 몰퍼 몰 뭐야? 그람 퍼물. 얘는 몰분의 그람이고 쟤는 1분의 그람이야. 샥 1 딱 몰 나오잖아. 근데 저걸 무슨 공식을 쓰고 앉아있냐? 밑에 봐. 몰분의 리터, 1분의 리터, 탁 몰 나오잖아. 이걸 왜 공식을 쓰냐고. 애들 공식 많이 써 생각보다. 그러지 마세요.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서 분자량을 계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야 밀도도 가자 라고 하는 거야. 밀도. 자, 밀도 공식 아시죠?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밀도 단위가 뭐겠냐? 그람 퍼 밀리리터 정도 되겠지? 이렇게 니네가 단위를 만들 수 있다고. 단위를 알면 공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식과 단위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문제에서 가끔 보면 내가 공식 까먹었어도 단위를 알려준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단위로 보기만 해도 공식이 머릿속에 떠올라. 자연스럽게. 그게 되면 돼. 그것까지 하면 돼. 그럼 봐봐.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 B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 B의 밀도분의 A의 밀도가 전부 다 똑같은 값을 띈다. 자, 이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오케이? 자, 가볼까요? 되게 심플하게 해볼게요. 뭐냐면 B의 밀도, A의 밀도 가겠습니다. 그럼 이건 A의 부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B의 부피가 되겠고요. 이거는 B의 질량이 되겠고요. 이거는 A의 질량이 되겠죠. 괜찮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뭘 했냐면 같은 부피로 고정값을 했어. 오케이?
자, 이거야 지금. 이거 한 거야. 자, 이거 하면 왼쪽 입장에서는 B 밀도분의 A의 밀도 값이 되는데, 맞죠? 여기 상세대 안 상세대? 상세대죠? 그럼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괜찮죠? 자, 오케이. 이거 양쪽에 있는 게 이런 원리로 되는 거고, 그럼 가운데 분자량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건데, 봐봐요. B의 분자량을 좀 더 이쁘게 한번 적어볼 거예요. A의 분자량하고. 자, 분자량은 몰질량입니다. 맞습니까? 몰질량이야. 몰질량이야. 그러면 번분수로 써보죠. A의 분자량은 몰질량이야. 1몰당 질량이야. 1몰당 질량. 이해갔습니까? 1몰당 질량입니다. A의 몰수분의 A의 질량이에요. 또 이거는 B의 몰수분의 B의 질량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B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무슨 값인지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부피 속에 있어요. 그럼 몰수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면 B의 질량분의 A의 질량은 뭐랑 똑같다? B의 분자량분의 A 분자량이랑 똑같다. 그러면 질량분의 질량이 밀도랑 밀도랑 똑같다면은 질량분의 질량이 분자랑 분자랑 똑같다면 이거 가운데 껴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외워 안 해요? 외우지 마.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단위 계산은 다 가는 거야. 알겠지? 절대 외우지 맙시다. 너무 중요하다. 자, 예제 문제 한번 볼게요. 내가 예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세요. 저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잘 봐요. 내가 풀어볼게요. Y라는 기체가 있었어. 이산화탄소 기체가 현재 몇 리터 있냐면 55.6리터가 있었어. 자, 지금 Y 기체는 8g이 있었고요. 이산화탄소 기체의 질량은 11g 정도 있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Y의 분자량이 몇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몰질량을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몰질량을 물어본다면 몰수만 알면 바로 끝나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CO2의 지금 분자량을 현재 알려준 상태가 됩니다. 물론 해설해 보게 되면 공식으로 써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맞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걸 과연 공식을 쓰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야.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이산탄소가 지금 5.6리터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우리는 22.4리터가 1몰이란 말이야. 그러면 제가 몇 몰인지 알 거 아니냐. 얘 몇 몰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몇 분의 해야 저기 나와? 4 같지 않, 아니 4는 아닌데? 4 될 것 같은데? 4분의 1몰이야 4분의 1몰. 이렇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몰을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 아, 이거 4분의 1몰이구나. 오케이? 괜찮죠? 자, 근데 4분의 1몰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분자량이 몇이에요? 그래서 11g인 거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당연히 알아낸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질량 8g짜리란 말이야, 이 녀석이. 그럼 얘가 몇 몰인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란 말이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찾아내야지. 지금은 좀 머릿속에 나도 좀 복잡한데 이거를 분자량을 계산할 거니까 일단은 분자량은 1몰당 질량이라서 밑에 몰수가 모르는 상황이고, 하지만 그람수를 알기 때문에 8g을 땡겼으면 되거든. 그러면 이런 게 나올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몇 몰인지를 찾아야 돼, 니네가. 몇 몰이지? 이걸 찾아야 된다. 몇 몰인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이거, 근데 웃긴 거는 이거 같은 거 같은데? 같은 얘기 같은데? 맞네. 요거 두 가지를 다 한 번에 말하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요 기체하고 요 기체는 요거래, 전부 다. 똑같은 몰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했어? 괜찮지? 여기까지는? 그러면 얘 지금 봐봐. 얘가 지금 4분의 1몰인 거 알아냈잖아. 끝났네?
이게 4분의 1몰이잖아. 그 뭘 알아냈고 그람수 알아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8432가 나옵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 결과 정리를 하면 기체도 이산화탄소도 현재 5.6L가 있어. 근데 이 녀석이 5.6L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사실 얘도 4분의 1몰이라는 걸 알아낸 거잖아. 자연스럽게 알잖아. 1몰이 22.4L인 걸 아니까. 뭘 알았어, 뭘? 분자량을 계산하려면 몰수를 알아내야 되고 그람수 알아야 돼. 그럼 바로 끝났네. 8g이니까. 맞죠? 그래서 32가 바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을 쓰는 게 보다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몰수를 거쳐서 간다, 계속. 자,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인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OX 문제. 자, 1번. 원자량은 질량수가 12인 거 알고 있는 탄소를 가지고 상대적인 걸로 한다. 탄소 원자 질량을 1로 정하여 무슨 소리? 말도 안 된다. 탄소 원자 질량을 왜 1로 정하고 하자 했어? 탄소 원자 질량을 12로 그냥 하고서 이제 다른 걸로 하는 거지. 됐습니다. 자, 분자량은 저기 써있죠? 분자를 구성하는 여기다가 이제 이온계로 화합물을 구성하는 이딴 식으로 쓰면 틀린 거 알겠지? 그럼 화학식량이라고 말을 하죠. 분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을 합한 겁시다. 맞는 말이죠? 자, 염화나트륨은 이제 화학식량이라고 말을 하겠죠? 나트륨 원자와 염자의 원자량을 합한 것이다. 맞고,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단위는 모두 g을 쓴다. 아니에요. 누구만 쓴다? 분자량과 화학식량만 g을 쓰는 거죠. 원자량은 g을 안 씁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나온다고. 원자량 1, 12, 16, 40 이렇게 나온다고. 이 그람 단위 안 썼잖아, 참고로. 수소 2개죠? 그러니까 2 쓰시고, 얘는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4에다가 12를 더하게 되면 16. 자, 이거는 12에다가 16짜리 2개니까 32죠. 2개 더하면 44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칼슘이 40이고요. 탄소가 10이고요. 산소가 지금 3개니까 6, 38. 48 정도 되겠네요. 60에다가 40 더하니까 100 정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3번은 뭐에 대한 거죠? 자, 원자량 나와 있어야 된다고요.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1번, 분자 1몰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 요거 개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야, 분자 1몰이면 분자 개수지. 왜 원자 개수야? 말이 안 되죠? 원자가 아니라 이거 분자 개수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계산한 몰수가 분자인지 원자인지를 봐야지 그거가 대상자인 거야. 알겠지? 그리고 구성하고 있는 게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 요놈의 몰 질량, 1몰당 질량은 몇인가요? 참고로 얘네가 다 1몰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2개니까 2, 산소가 1개니까 16, 그러니까 18g/몰 맞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조금 애매해. 이건 조금 애매해. 이거 왜 안 되냐면 온도하고 압력이 같은 조건에서만 적어야 알겠지? 다르면 안 됩니다. 자, 4번. 그래서 온도하고 지금 압력이 자, 몇 도? 0도. 압력 몇? 1기압. 무조건 2개 고정값 해주세요. 자, 메테인 기체가 11.2L가 있다. 그러면 몰수가 몇이에요? 분자수가 몇 개예요? 하는 거죠. 자, 몰수를 찾아야 개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22.4L가 1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1.2로 반 쪼개야겠죠? 그럼 얘도 반을 똑같이 쪼개야겠죠? 그래서 0.5몰 하시면 되거나 2분의 1몰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개수를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6.02 곱하기 10의 23개라는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2로 약분을 이쪽에 해주신다면 3.01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정답이 된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시죠? 5번 볼게요. 그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자, 분자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몇 몰 기준이다? 1몰 기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질량이 28g 똑같으니까 당연히 1몰짜리였다는 얘기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부피를 통해서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22.4L가 1몰이라면 11.2L는 반쪽엔 2분의 1몰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았다면 1몰당 32g인데 실제로는 반밖에 없기 때문에 절반을 쪼갠 16g이 현재 있었던 거구나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자량 보이는데 몰수하고 질량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단위 계산을 통해 바로 한 방에 갈 수 있겠죠? 분자량 단위는 뭡니까? 몰 분의 그람 단위를 만들기만 하면 되죠. 몰 몰라요? 알아요. 그람 몰라요? 알아요. 그럼 끝났잖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밑에다가 0.25 즉 한마디로 100분의 25 즉 한마디로 4분의 1 밑에 깔아주시면 되고요. 몰이에요 이거 단위가. 그러면 11g이니까 1분의 44몰 하면 되겠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단위까지 써줬습니다 쌤은. 자 괜찮죠? 그러면 이거 4분의 1몰이잖아. 좀 정리하면 맞죠? 그럼 부피는 자 1몰당 이거니까 여기다가 4분의 1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죠? 그래서 4분의 1을 하면 돼요. 4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4, 5, 24, 6에 24 그래서 5.6L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기체 질량을 구해라. 질량을 구해라. 질량을 구해라. 몰 질량 다 알려줄 거예요. 자 수소 원자 1몰이 포함된 물 분자 분자 그러면 우리가 그람수 알 거니까 당연히 몰 질량을 알아야겠죠. 아유 가자. 자 그럼 잘 봐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수소 원자가 몇 몰이 들어가 있대? 1몰이 들어가 있대. 독립적인 몰수를 알려줬다라는 얘기는 이 분자의 몰수를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얘 몰수가 몇 몰인지 모르겠거든. 이게 궁극적으로 궁금한 거야. 그러면 수소는 몇 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2x몰이라고 해줘야겠지. 근데 몇 몰이 있어? 1몰이 있어. 그럼 x는 몇 몰인 거야? 2분의 1몰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좀 변형한 거야. 독립적인 결과, 그러니까 약간 내가 말을 했죠? 무슨 말을 했어? 요거 분자가 5몰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야 수소는 몇 몰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이거랑 곱해서 10몰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저 새끼는 뭐야? 여기 1몰로 알려준 거고 이거 몇 몰이야?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어? 지금 이렇게 변형한 거야 얘가. 그러면 x랑 2랑 곱해서 1몰 나온 거 아니야? 그러면 방정식으로 쓰면 2x가 1이니까 x 몇인 거야? 2분의 1이야. 아, 저 새끼 분자가 2분의 1몰 있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고. 이해감? 자, 분자가 2분의 1몰이 있는 상황에서 질량이 궁금하다면 몰 질량을 알아야겠죠. 자, 몰 질량은 수소 2개니까 2에다가 산소 16이니까 18. 아하! 이 뜻이구나 라는 걸 쓸 수 있다면 내가 궁금한 건 2분의 1몰. 그러면 좀 다른 방법으로 얘가 반쪽인 거지? 그럼 얘도 반쪽이겠지? 맞죠? 그럼 몇 그램? 9g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 방식을 몰라서 그렇지. 2번 볼까요? 자, 수소 분자 몇 몰? 5몰. 그러면 그 분자 몰수 찾아내는 것처럼 얘는 그냥 알려줬단 말이야. 그럼 끝났지. 자, 몇 몰? 몰 질량? 2몰 질량 맞습니까? 이런 개념이잖아. 맞지? 자, 5몰? 5 곱해야겠지? 똑같이 5를 곱하면 되겠지? 아, 몇 그램? 10g?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됐죠? 뭐 계속 이지를 하냐? 이거 하는 거 계속. 자, 3번. 0도 1 비압. 오케이. 1몰당 22.4L. 가겠습니다. 5.6짜리는 4분의 1배 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배 하겠죠? 그러면 얘는 몇 몰짜리야? 4분의 1몰짜리야.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질량이 궁금해. 지금 계속 느낌 알아?
부피에서 몰수로 바꿨다가 질량으로 바꾸지. 계속 몰수가 거친다고. 경유지야, 경유지. 몰수를 반드시 거쳐야 돼. 자, 그러면 몰 질량 계산합시다. 16짜리 두 개니까 32g 퍼 몰입니다. 4분의 1몰이 궁금해. 여기다 4로 나눈 거잖아, 맞지? 그럼 얘도 4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48에 32, 8g이었다. 와우. 괜찮죠? 5번은 야 진짜 이 새끼들 아주 가지가지 하네. 이제 개수로 알려줬어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퍼 몰이잖아, 맞지? 자 개수로 봐봐. 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여기가 2배가 된 거 느껴질 거예요. 그럼 여기다 몇 배 한 거야? 2배. 그럼 똑같이 몇 배? 2배. 그럼 몇 몰이야? 2몰이야. 알겠지? 자 이제 질량을 뽑아야 돼요. 몰수를 거쳤으니까. 몰 질량 가볼까요? 자 질소 14짜리에다가 수소 1짜리가 3개니까 3, 17이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람수 알 거야. 2몰이죠? 2배 했어. 그럼 얘도 2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34g. 그래서 이거 하는 거야. 비율로 하고 있어요. 쌤은 이번에는 단위 계산 말고. 이거 단위 계산도 해도 되는데 비율로도 된다. 자 CO2 분자. 아유 이것도 아까 연습했던 그거랑 똑같잖아. 자 CO2 갈게요. 16이 아니지. 12에다가 16짜리 두 개니까 32 더하면 44g 퍼 몰입니다. 괜찮죠? 자 0.25몰이야. 아씨 4분의 1은 거지? 4로 나눴네? 4로 나눴네? 11g 이렇게 말하죠.